정부가 113만 명의 채무자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빚을 정리해 준다고 합니다. 새도약 기금을 출범해 장기 연체 채권을 본격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송병관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새도약 기금의 취지를 설명하며 빚의 악순환을 끊자고 밝혔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갚을 능력도 없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장부에 써진 숫자에 불과한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빚을 지면 신용불량 되죠. 통장 거래도 못하고 통장이 압류당하고 이러니까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어디 알바 같은 데 가면은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데 통장이 있어요. 그럼 통장이 없으니까 알바도 못해요.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손실이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방치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것 때문에 차라리 못 갚는 게 확실한 거는 탕감해버리자. 싹 정리해버리자. 이게 모두에게 좋아요, 사실. 네, 채무를 사회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걸 왜 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일이 새도약 기금 출범식이었습니다. 의미와 정책의 취지 어디에 방점을 둘 수 있을까요? 예, 그 새도약 기금은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리고 내수 침체도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더 이상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프로그램이 마련이 됐고, 새도약 기금의 명칭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연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경제생활로 복귀해서 도약을 발판을 마련한다, 이런 취지를 담았습니다. 네. 제대로 기준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슈를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탕감을 해줄지 말지, 그리고 해준다면 어느 정도로 해줄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선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제외가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그리고 각 금융회사별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신 분이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입니다. 네. 이걸 선정을 할 때 7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신용제도에서 상당히 초장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연체가 발생하면 그 연체 정보를 공유해서 금융회사에 이제 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연체가 처음 발생한 다음에 7년이 지나면 이분은 더 이상 상환할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삭제를 합니다. 예. 그 삭제를 하는 기간이 7년이고, 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면 파산을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파산을 하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나면 다시 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은 우리나라 신용제도에서 가장 긴 기간이다라는 장기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7년의 기준을 설정하게 됐고요. 5천만 원은 우리나라의 그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하는 상시적 채무조정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금액을 보니까 한 4,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지고 계시는 평균적인 그 부채의 규모가 5천만 원이다. 이런 걸 감안해서 5천만 원 설정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만 다만 일부 제외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국회 예산을 받아서 4천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데, 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지원이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네. 예를 들자면 사행성 산업, 도박업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면서 생긴 빚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빚,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제외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냐, 그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런 그 국민들의 여론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신 외국인들도 계셔요. 예를 들자면 영주권자라든지 결혼 이민자라든지 난민 인정자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이 우리나라의 그 정부 프로그램에 다 포함이 되는 준 국민의 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이분들은 포함이 됩니다. 네, 7년이나 소액인데 못 갚았다라는 건 그만큼 힘들다는 거니까 정부가 나서서 그 부담을 좀 완화해 주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도 궁금한데요. 상환 능력을 아예 상실한 경우, 그리고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7년 이상 5천만 원 채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을 다 조정을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당연히 이분들이 더 이상 갚을 수 없다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환 능력을 아예 상실했다라고 보는 저희 기준은 파산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예. 파산을 신청했을 때 이게 파산이 인정되는 기준이 그 중위소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의 60%, 그 구체적으로는 월 154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고 계신 분들은 지원 대상이 되고요. 생계형 재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재산이다라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이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뭐 생계역으로 1톤 미만의 트럭 그리고 그 농지로 따지면 뭐 1천만 원 이하의 농지 이런 거는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하거든요. 네. 이 정도의 수준만 재산만 가지신 분들 그리고 소득이 월 154만 원 이하인 1인 가구 기준으로 이런 분들은 거의 상환을 할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이분들은 소각이 되고 요보에서 약간 초과되시는 분들은 상환 능력은 있지만 부족하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됩니다. 이분들은 최대 80%까지 부채를 감면을 해주고 최장 10년간 남아서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로 돼 있는데 이런 심사는 국세청의 소득 정보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정보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채무 조정 대상이 됐다면 연체 기간이나 소득에 따라 이 감면율도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게 80%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모든 분들을 80%까지 감면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지금 신용개발위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채무조정제도는 원칙이 갚을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갚는다. 그 이상은 감면해준다는 원칙을 항상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제가 월소득을 말씀드렸는데 154만 원을 초과하지만 이 중위소득의 125%를 초과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감면해서 배제를 하고요. 125%가 월 299만 원입니다. 1인당 1인 가구 기준으로요. 요 안쪽에 계신 분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재산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재산은 처분을 해서 상환하고 다음 나머지 부분을 10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시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직접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심사가 돼서 빚이 탕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기 전에 2017년, 18년에 저희가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재단이라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 연체자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했고 정부 추산으로 한 68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채 1만 명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예. 정부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장기 연체에 빠지신 분들은 생업을 종사하시느라 바쁘셔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일부러는 뭐 너무 삶의 그 무게가 짓눌려서 그냥 삶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신청을 받지 않고 그냥 금융회사와 세도약기금이 1대1로 계약을 맺어서 가지고 있는 장기연체 채무를 모두 일거에 사는 걸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내용을 좀 설계를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시면 그냥 정부가 매입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내게 매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요거는 정부가 이 세도약기금 이걸 매입을 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아까 상환능력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상환능력 심사가 완료돼서 소각 대상을 판별됐을 때 네. 그리고 소각 대상이 됐다고 해서 바로 소각을 해주는 건 아니고 1년 동안 이분들이
만약에 뭐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숨긴 게 있는지 여부를 또 하는 쿨링 페리어드가 좀 있습니다. 예. 1년 후에 그래서 최종 소각이 되는 그 세 가지 시점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시점에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드릴 거고요. 네. 만약에 통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좀 본인이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세도약기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네, 거기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 과정에서 부양가족이라든지 생계형 자산 뭐 이런 것도 다 인정이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아까 1인 가구 기준이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관계부처로부터 받아올 때 이분들의 가구 정보에 대해서는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부양자가 몇 분 있는지는 그 정보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심사할 때는 1인 가구 기준이지만 만약에 그 2인이나 3,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이 그만큼 더 높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추가로 저희가 심사 결과가 통지가 됐을 때 그때 나는 내 중위소득 나는 분명히 이한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 부양가족을 소명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예. 생계형 자산도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본인이 이건 꼭 생계형 자산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입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아니면 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셔서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실 수도 있고 아까 설명드린 세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서류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세도약기금이 이번에 총 정리하게 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혜택을 받을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예. 과연 몇 분이 계시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추산하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네. 처음에 신용정보원이라는 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발생하면 이게 모두 다 신용정보원에 가게 되거든요. 예. 여기서 추출을 해본 결과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그 우리나라 금융권 그리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그 채무가 한 16조 원 정도 된다라고 그 프로그램 그 채무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중복을 제외하고 그 수혜자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보니까 한 113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 113만 명. 사실 이렇게 빚으로 묶여 있는 분들은 그동안 취업도 어렵고 휴대폰 하나 개통을 하려고 해도 뭐 선불폰으로 해야 하고 정말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을 텐데 경제 사회로 113만 명이 다시 복귀하게 됨으로써 효과가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그 경제적 효과를 저희가 추측을 할 때 예. 이게 모든 114만 명의 상황을 저희가 다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자들의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32만 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의 연령대를 분석해 보니까 한 65세 이하의 비중이 한 72% 정도 되더라고요. 예. 따지고 보면 그걸 113만 명에 대입하면 한 82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생산 가능 인구이신데 네. 이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82만 명은 거의 그 지역에 있는 그 시단위군의 시단위 정도 되는 거의 인구와 거의 맞먹는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출생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생산 가능 인구가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건 소비 진작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세수도 상당히 소득세가 거치고 이분들이 또 소비를 하시면 또 부가가치세도 거치니까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분들을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면 대부분 다 복지 예산으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복지 예산도 상당히 그 절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이런 예상을 세외 석학들도 상당히 많은 분석들을 했는데 이분들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경제적 효과로는 채무 조정을 통해서 주체 부담을 줄여주면 소비 확대가 나타난다. 뭐 구체적으로는 뭐 1달러의 채무를 조정해주면 0.77달러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그 연구도 있었고요. 채무자가 빚을 더 잘 갚을 수 있게 되니까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사회적 안정 효과에 대한 그런 그 자료도 있었는데요. 채무자의 사망률도 감소하고 심리적 안정 효과도 확인됩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자살률이 높은데 뭐 그런 걸 감안하면 뭐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아닌 사회적인 효과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런데 배드뱅크나 신용사면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항상 함께 따라오는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갚은 분들에 대한 겁니다. 나는 상황이 어려운데 열심히 갚았는데 그럼 나는 뭐가 되냐 이런 불만이
생기는 분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계신 국민들의 불편한 감정을 정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상당히 예. 깊이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부 관계자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건데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불행이라는 건 계속 겹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그동안 그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에서 이렇게 재기에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발적으로 그 연체자가 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앵커님께서도 아까 설명하셨지만 그 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여러 가지 그 신용 활동도 제약이 되고 뭐 취업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채무 불이행이 뭐 나태와 방종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실업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나태와 방종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고 또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채무조정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본 결과 그렇게 부도덕한 채무자가 많지 않았다는 그런 자신감에서 이렇게 이번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부도덕한 채무자는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아까 심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국세청이나 아니면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정보 그거 외에도 이번에 이 금융회사 정보도 다 끌어올 거거든요. 예. 금융회사 정보까지 다 끌어와서 원래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으신 분들은 최대한 걸러내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조금 더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7년 미만 연체자 그리고 5천만 원 초과 채무자는 지금 제외가 됩니다. 형평성 논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을까요? 네, 정부가 항상 기준을 설정하면서 여기에 배제되시는 분들의 좀 그 불만 그리고 박탈감 이런 것도 항상 고려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7년 미만 연체자분들 그리고 5천만 원 초과 채무자들에 대해 별도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정부가 또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도약기금에서 소각까지는 아니지만 80%까지 감면을 한다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7년 미만 연체하셨거나 5천만 원 초과의 채무를 가지신 분들은 그분들의 그 상환 능력을 그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80%까지 최대 감면해서 10년간 상환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도약기금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난 10월 1일에 각 금융업권의 대표기관과 협약을 체결을 했고 그 대표 금융 그 기관들이 각 개별 금융회사들은 협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종료되고 나면 매입 그 세도약기금과 그 해당 회사와 매입 계약을 체결해서 매입을 할 거고요. 10월 말부터 매입이 개시될 거고 어쩌면 11월부터는 그 심사를 개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올해 적어도 연말에는 소각 대상자로 통보되시는 분들이 연말부터는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벼랑 끝에 놓인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희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의 송병관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